안녕하세요. 로얄아이비에서 아이비 이코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이코원 이어 2 학생들이 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2를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야 가장 efficient,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문제 유형이 이제 A부터 G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네 다섯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페이퍼 2를 딱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고 1시간 45분 안에 요거를 이제 읽고 요 테이블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A부터 G번까지 이게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아니라 2점짜리도 있고요. 1점짜리도 있고 4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점짜리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처음 볼 때 되게 이제 약간 패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절대 패닉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기본기, 이콘에 대한 기본기를 잘 이해하고 그래프 연습을 또 잘하고 설명도 잘한다면은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페이퍼 2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페이퍼 2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시간적인 이제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모르고는 시간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있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어야 좀 이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좀 더 잘 쓰고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자,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페이퍼 2는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 딱 열으시면은 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읽지 않아야 돼요. 케이스 스터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부터 결과적으로는 이게 A부터 F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바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바로 풀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이제 읽으면서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런 단어들만 봤을 때 요런 potential long-term output, reduction in common external tariff 뭐 이런 free trade agreement에서 higher structure 이런 단어들만 봐도 연습만 잘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확인적으로 이제 읽어보는 거지. 아, 내가 이거 그리는 거 맞는데? 라고 감이 오고 그다음에 한번 확인적으로 이제 텍스트 A에 뭐 paragraph 2로 가던가 뭐 테이블 2로 가던가 테이블 2는 이제 계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숫자를 봐야 되니까 그렇고 이런 paragraph 쪽으로 이제 이걸 보라고 하는 뭐 텍스트에 paragraph 4로 보라고 하는 거가 확인적인 명목이지 사실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거 읽지도 않아도 맞아요. 읽지도 않아도. 그 정도로 이제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많이 연습하면 좋죠. 근데 뭐 몇 번 풀어보면은 사실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번을 이제 풀 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위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좀 약간 정독하게 할 필요가 있죠. 정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적인 거 그리고 15점 쓰는 형식이 똑같아요. 페이퍼 1이랑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리얼 라이프 example을 결국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 나온 거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건 이제 뭐 이코노믹 그로스라던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갖고 이러한 뭐 것을 했는데 이거에 뭐 주는 영향 결국은 이코노미 그로시나 이코노미 디벨롭먼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안 좋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15점짜리 지번이에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프를 어떤 거를 그려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프는 여기에 이제 요 그래프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그래프들을 다 써도 돼요. 뭐 물론 추가적으로 뭐 PPC라던가 아니면은 뭐 포버티 트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더 쓸 것들은 많죠. 그것도 추가적으로 여기 없어도 써도 되는데 이게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웬만해선 두 개를 여기서 골라서 쓰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자 한번 이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A1번이랑 2번은 결과적으로는 뭐 GDP가 뭐냐, 서스테이빌리티가 뭐냐 디파인 하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외워서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이제 이어2인데 GDP를 모른다? 그러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자, B1번. 자, using information from table 1.
calculate the change in Uruguay's current account balance between 2018 and 2019. 그럼 테이블 1은 무조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current account balance 뭔지 알죠? balance of payment의 첫 번째로 나오는 어카운트요. 세 가지 어카운트 중에 첫 번째요. financial account, 그리고 capital account,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커렌트 아카운트가, 커렌트 아카운트가 가장 크죠. 그래서 IB는 커렌트 아카운트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커렌트 아카운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커렌트 아카운트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되겠죠. export in goods, 그리고 and services, 그리고 import in goods and services, 인컴적인 거, 그래서 이게 WIRP를 얘기하는 거죠. domestic, 그리고 foreign, 그리고 current transfer는 뭐 welfare, 도와주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테이블 1 다시 보면은 이 change를 얘기하래요. 지금 2018년도랑 2019년도에 current account balance의 change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요거 빼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고, 여기서 요거 빼주고, 여기서 요거 뭐 이게 빼주고 요건 더해줘야죠, 당연히. 트랜스퍼는 더해줘야죠. 이게 플러스니까 더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빼줘야지 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루고루가 쓰면은 답입니다. 자, 여기서 또 알려드릴 거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사인이에요. 이게 뭐 빌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사인. 빌리언 달러라고 써 있으면 빌리언을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00이랑 1 밀리언이랑은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워킹 다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B1번은 넘어가고요. 자, B2번은 이게 state whether 이게 deficit이냐 아니면은 서플러스냐 아니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서 보면은 이게 플러스, 아까 이거를 계산해서 차이를 봤을 때 이게 플러스면은 당연히 서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데피시시 되는 거겠죠. 여러분 트레이드 서플러스나 트레이드 데피시시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지 버젯 데피시시랑 버젯 서플러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3번 볼게요. Using information from table to sketch the change in 우루과이's 로렌스 커브 from 2010년부터 2015년에 로렌스 커브를 그리라네요. 자, 2010년이랑 2015년에 로렌스 커브를 그리래요. 자, 여러분들 로렌스 커브 알죠? 그리고 이거는 지니 인덱스를 가지고 그리면 되겠죠. 제가 빨리 그리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인 오브 이퀄리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지니 인덱스를 딱 봤을 때 2010년도가 1이랑 더 가까우니까 당연히 2010년도가 여기일 거고, 그리고 2015년도가 여기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더 빈부격차가 커졌다라고 알 수 있지만은 스케치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스케치만 하면은 이 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Using a demand and supply diagram, explain how China might have contributed to Uruguayan soybean producers higher total revenue. 그래서 디맨드 서플라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제일 기초적인 거죠. 그거를 이제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어떻게 우루과이 프로듀스의 어떤 하이 토탈 레베뉴에 컨트리뷰트 했냐. 이건 솔직히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이 더 많이 샀겠죠. 컨트리뷰트 했다니까. 그렇죠? 컨트리뷰트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 레베뉴가 됐으니까 당연히 많이 샀겠죠. 레베뉴는 P 타임스 Q니까 많이 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볼까요? 어디 있죠? 텍스트 A의 paragraph 2, 텍스트 A의 paragraph 2, 저 찾아러 갑니다. 자, agriculture account for 8%, GDP, 그 다음에 65%를 export revenue, 그 다음에 export have increased since the early 2000, partly due to China's rising demand for commodities. 엄청나게 하고 있고, 중국이. 우루과이 soybean producers benefit from significant high price during the commodity boom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죠. Most important exportation. 50% 이상을 사간대요. 굉장하네요. 그러면 많이 산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지금 감이 오죠? 디맨드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릴게요. 디맨드가 이렇게 QP 디맨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그려주고, 그 다음에 Q1 P1 디맨드가 D1에서 D2로 시프트하고, 결과적으로는 퀀티티도 이렇게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자, 요렇게 그리시면은 2점이 나와요.
자, 4점 문제잖아요. 4점. 그쵸? 4점 문제. 4점. 4점 문제죠. 자, 요렇게 그려주면 나오고요. 자, 이걸 설명을 해야지 나머지 2점을 받아요. 그러면은 디맨드 서플라이 그림을 그렸다. 여기서 보았을 때는 뭐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고 당연히 퀀티티도 올랐다. 그래서 레베뉴도 올랐다. 왜냐? 그 다음에 이유를 해야 되죠. 왜? Greater demand from China가 결국은 가격과 퀀티티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레베뉴가 올라갔다. 레베뉴 계산법은 P 타임스 Q다. 이렇게 쓰면은 2점이 또 받아요. 그러면은 총 4점이 나와서 여기서 4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15점짜리 빼고는 다 점수를 풀마크로 받을 수 있어요. 15점짜리는 뭐 15점에서 15점 나오는 학생이 굉장히 드문데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에세이라서 완벽한 에세이는 없다. 근데 10점은 웃긴 건 아니지만 10점은 10점 나와요. 그래서 15점은 여러분들 만약에 13, 한 12,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만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Using an exchange rate diagram. exchange rate 제일 이제 글로벌에서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Explain how the end of the commodity boom. commodity boom이 끝나면 might have contributed to depreciation of the peso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commodity boom이 끝나면 당연히 페소가 depreciate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페소가 디프리시에이트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 붐 자체가 끝나버리면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더 안 사죠. 그러면 더 안 산다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엑스포트이 줄어드는 거고 엑스포트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나라의 어떤 뭐 그 여기서 이제 페소죠. 우루과이 페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demand for peso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exchange rate이 depreciate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릴 때도 exchange rate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quantity of peso 그다음에 price of peso in US dollar. 그러면은 서플라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맨드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디맨드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페소가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QP라고 할까요? P1 뭐 어떻게 상관은 없어요. QP2 이게 줄어들고 이것도 가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페소라고 할까요? 페소 1, 페소 2 이렇게 줄어드는. 이게 줄어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달러로 보이잖아요. 그럼 미국 달러가 지금 1달러에서 0.8로 줄어든 거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 달러로 봤을 때는 어프리시에이션이지만은 페소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페소가 디프리시에이트 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더 비싸게 미국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반대적으로 뭐 미국 달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돼요. quantity of dollar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적으로 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2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디맨드가 왼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페소의 밸류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커머디티 붐이 없어진다면 우루과이의 어떤 엑스포트 자체가 떨어질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외국에 있는 포리너들이 페소를 적게 산다. 그래서 결국은 디맨드 포 페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환율 자체 페소가 디프리시에이트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풀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점은 로얄비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